웨스트햄을 위협한 것은 오직 손흥민 하나뿐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그의 예리한 패스는 우리 수비수들을 위협했죠. 하지만 결국 토트넘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소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도 동료들이 받아먹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법이죠. 손흥민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한 명에게 5명이 넘는 대인마크를 붙인 겁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또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첼시전 3연패로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토트넘은 맨시티전 손흥민의 원맨쇼에 힘입어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핵심 주전들이 전부 갈려나간 상태에서 리그 최강팀의 적진에서 거둔 이 결과는 모두가 예상 못한 것이었는데요. 이 경기로 인해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토트넘은 완벽하게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자신들의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전반 10분경 토트넘의 로메로가 헤딩골을 넣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후반전 다시 한번 토트넘은 후방 수비진이 말썽이었고, 웨스트햄에게 연달아 2골을 내주며 결국 이 경기마저 2대1로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5경기 무승이라는 최악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맨시티전 엄청난 솔로골을 터뜨린 손흥민도 기세를 타고 있었기에 이번 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력은 결코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양팀 통틀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전방에서 웨스트햄의 2줄 수비에 균열을 낸 것은 오직 손흥민 하나뿐이었고, 손흥민의 희생으로 인해 생긴 찬스를 동료 선수들이 제대로 받아먹기만 했었어도 이 경기는 가볍게 토트넘의 승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다시 토트넘 최대의 약점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손흥민 대신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죠.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지금까지 중위권 클럽들을 맡아오면서 영국에서의 감독 생활만 무려 20년이 넘어가는 노련한 전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팀의 입장에서 강팀을 상대하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예스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택한 전술은 측면을 완전히 버려버린 채 중앙으로만 수비수를 밀집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에게 공간을 활짝 열어주며 크로스를 저지하지 못해 경기 내내 박스 안에서 갇혀있게 될 수도 있었으나, 그런 상황까지 감내하면서까지라도 모예스 감독이 노리는 진정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에게 최소 5에서 6명이 넘는 선수를 전담마크시키며 토트넘 최고의 핵심 선수를 경기장에서 이탈시켜버리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한 축구 전문가는 모예스 감독이 들고 나온 전술은 다른 빅클럽들 상대로는 전혀 써먹지 못할 것이겠으나, 오직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토트넘을 상대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전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모예스 감독은 오직 한 선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킬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선수도 손흥민이고, 드리블, 탈압박, 수비가담, 활동량, 연계 모든 부분에서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결국 손흥민입니다. 사실상 토트넘의 모든 볼줄기는 손흥민을 거치면서 시작됩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이라는 팀은 더 이상 굴러가지가 않죠. 과거 케인이 있을 때만 해도 편하게 전방에서 골사냥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득점과 동시에 케인의 역할까지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보통 한 선수에게 수비를 집중시키는 전술은 잘 사용하지 않죠. 만약 이런 전술을 맨시티나 리버풀에게 사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홀란드와 살라는 밀집 수비에 가로막혀 공을 잘 잡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만큼 다른 선수들에게는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맨시티에는 도쿠와 포덴, 그릴리쉬와 알바레즈 같은 선수들이 있고, 리버풀에는 누네즈와 디아스, 조타 같은 선수들이 있죠. 하지만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빠지면 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나마 메디슨이 손흥민의 조력자 역할을 유일하게 해내고 있는 선수였으나, 이제 토트넘에는 고작해야 신입생인 브레넌 존슨과 이미 실패한 선수로 낙인 찍힌 브리안 힐, 그리고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먹튀 영입인 히샬리송뿐입니다. 모예스 감독은 손흥민이 공을 잡게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실컷 슈팅을 때리게 놔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대성공을 거두었죠. 모예스는 웨스트햄의 수비를 좌우로 좁혀 중앙으로 밀집시킨 후 순식간에 엄청난 숫자의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둘러싸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압박 속에서도 공을 지켜내며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나, 토트넘의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는 계속해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며 쉽게 골을 넣지 못했죠. 전반전 터진 로메로의 헤딩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스코어를 더 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골이었지만, 결국 토트넘의 공격진들은 추가골을 기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전 웨스트햄의 철퇴 축구에 2방을 얻어맞으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죠. 오늘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토트넘을 공략하는 방식을 제대로 찾아냈으며,
손흥민 한 명에게만 모든 신경을 쏟게 만드는 몰빵 데인마크 전술을 사용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경기로 인해 다른 팀들도 토트넘 공략법을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토트넘이 만나야 할 상대들 중에서는 웨스트햄과 비슷한 중위권 클럽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강팀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내주지 않은 채 역습을 펼치는 전술을 사용하고는 하죠. 오늘 웨스트햄이 토트넘을 잡아낸 경기는 그들에게 힌트를 던져준 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몇 경기 동안 다른 팀들도 손흥민 한 명만 막으려 들 텐데 과연 토트넘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전술적 변화도 기본적으로 선수가 받쳐줘야 할 수 있는 법인데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여요. 애초에 선수 한 명이 가로막힌다 해서 경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토트넘 선수단이 문제인 겁니다. 선수 한 명에게 모든 수비를 집중시키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전술은 오로지 토트넘에게만 사용 가능한 것이겠죠. 그 정도로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말이 되지 않으며 여전히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의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다시 손흥민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대로라면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로지 이적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전문가의 말대로 최근 토트넘은 계속해서 손흥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중이고 날이 갈수록 손흥민을 향한 상대 선수의 견제는 심해지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웨스트햄전 손흥민이 부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억지로 참아가며 경기를 뛰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토트넘 팬들은 지금의 토트넘이 마치 과거 콘테 시절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테 시절도 토트넘은 오로지 케인과 손흥민의 활약상에만 의존하는 팀이었고 최전방에서 이 두 선수가 아무리 득점을 만들어내도 다이어와 같은 재앙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실점을 헌납하며 경기를 망쳐버리고는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손흥민의 부담은 심해졌고 안아골절 부상을 당했음에도 월드컵까지 출전하며 체력적으로 엄청난 혹사를 당했고 탈장 부상까지 입은 상태이지만 팀을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끝까지 시즌을 치루었습니다. 콘테의 마지막 시즌은 거의 손흥민의 남은 커리어를 모두 망쳐버릴 수도 있었던 최악의 시기였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하루빨리 손흥민의 짐을 덜어줘야 하며 메디슨과 반더벤이 부상해서 복귀하는 것만이 리그 초반 보여준 토트넘의 경기력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돌아오는 시기에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참가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시 국가대표로 차출된다는 건데요. 결국 토트넘은 최소 2달간 자신들의 베스트 11을 구경도 못하게 되었고 과연 이 험난한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토트넘이 트로피를 안겨주지 못하고 같은 실수만을 반복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탈출을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손흥민의 계약은 현재 2025년까지로 이적을 결정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1년 반 안에 손흥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